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오늘은 고고TV와 여명 본인에 대해서 소개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과연 내가 유튜브를 해서 될 것인가, 어느 정도 구독자층이나 시청자를 갖다가 모집할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갖다가 KBS 9시 뉴스나 종편 뉴스를 좀 보는데, 그걸 보지 않고 우리 애가 맨날 유튜브에서 살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빠 그러지 말고 그냥 유튜브를 하세요. 뭘 그걸 뉴스도 보지도 않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고민이 참 많았죠. 아무리 내가 일반 시민이지만은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 얼굴만 보면은 저 사람이 저 짓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하고 생각할 테니까 말이죠. 그래도 일단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제 개인적인 문제는 다 밝히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또 제 가치관과 성향과 현재 인식하고 있는 사회관, 역사관 이런 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때는 저희는 가족이 전부 다 서울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요. 당시에 춘 공기만 되면은 굶어 죽고, 또 봄에만 되면 장사가 안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 아침 일어나 보면은 길에서 동사한 사람들, 얼어 죽은 사람들, 또는 굶어 죽은 사람들이 리어카에 거적, 가마떼기라 그럽니다. 거적을 덮어서 장지로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했어요. 또 시골에서 그 미군들이 들어와가지고 트럭을 타고 막 소독약을 뿌리고 다니면 그거 좋다고 쫓아다니고, 또 그 자유의 벗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의 벗. 우리가 그때 신생국이니까 미국이나 당시 정부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시장 자유 자본주의, 즉 민주주의를 갖다가 심기 위해서 틈만 나면은 트럭을 타고 막 자유의 벗을 갖다가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꼬맹이들은 그거 누가 많이 죽느냐가 재미있었어요. 하여튼 경상도에서 올라왔는데 서울에서 이제 1년을 꿇게 됩니다. 너무 그냥 그 시골 지방에서 이주를 많이 하니까 애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때는 3부제였어요, 3부제. 제가 대학 학교 다닌 데가 전교생이 10,000명이었습니다. 10,000명. 상상이 안 가죠? 초등학교 하나가 10,000명이었어요. 한 반이 막 120명까지 있고 그걸 3부제를 합니다. 3부제. 천막을 깔고. 그렇게 못 살던 시대였죠. 1년 꿇고 서울에 들어가서 처음에 틀을 잡은 게 부모님이 남대문에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남대문이나 서울 사대문도 6.25 피난민으로 그 학고방이나 판잣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우후죽순으로 막 모아가르친 거를. 그걸 다 철거해가지고 박정희가 그 당시 서울시장이 누군지 이름이 잘 기억, 김현옥인가? 그 사람이 전부 다 사대 밖으로 이제 이주시킵니다. 그때 터잡기 시작한 게 신림동, 봉천동, 남곡, 신당동, 구, 성남 이런 데입니다. 근데 저는 운명적으로 이제 봉천동을 가게 된 거예요. 봉천동에. 그래 봉천동에서 틀을 잡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좀 살만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은 공무원들 중에서 군인들이 잘 살았죠. 공무원들, 또 국민 대표 대의원인가?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들, 또 괜찮게 산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들, 은행원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기업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큰 돈을 못 벌었었죠. 지금 현대건설 이런 거 말이죠. 삼성 이런 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큰 돈을 못 벌었었어요. 길거리는 전부 다 포장도 안 되고 진흙탕 길이었어요. 그래서 장화가 필요했었죠. 장화가. 그랬는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는 경상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전라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학창시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차별하는 것을
저는 용인을 하지 않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또는 댓글에 보면은 뭐 전라도 호남 빨갱이 막 이러는데 그 뭐라 그러면 홍어라 그럽니까? 그리고 경상도는 뭐 토척 왜구라 그러고 경상도 사람들을 갖다가 뭐 보리 문딩이라 그러고 그런 게 양념이라는 거죠. 문재인이가 말하면 것이 따르면은.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전라도 친구들이 많고 경상도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 당시에 서울 지형이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시골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압도적이었어요. 사대문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가난해가지고 신림동, 난곡, 뭐 봉천동, 뭐 신당동 이런 라인이었으니까 그 전라도 사람들이 태반이었죠. 그게 지금도 그 도시에서는 전라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구민주당 계열이 당선되는 이유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나다가 제가 가난했어요. 우리 그 당시 친구들은 한 10명은 먹고 살만하고 한두 명은 부자고 나머지 90명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책 살 돈도 없고 창고서 살 돈도 없고 하니까 중학교 때 들어가서는 이제 신문을 배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신문 배달한 게 동아일보였습니다. 한 100부씩 150부씩 옆에 이렇게 끼고 그 산동네를 올라갑니다. 그래 힘들다 보면은 계단에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신문을 읽게 되죠. 동아일보 신문을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다 보니까 시국이나 세상에 대해서 빨리 눈뜨게 된 경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현재는 제가 집에서 종합일간지 하나, 종합경제지 하나를 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그 이제 잡지를 사서 보죠. 그리고 이제 70년 제가 학교를 다닌 시절은 70년대 말과 80년대 중반까지인데요. 굉장히 격변기였고 혼란기였죠. 저 같은 경우는 초, 중, 고, 대 이 과정을 박정희 시대와 전두환 시대를 관통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 못 살던 시절에 그 밥도 제대로 하루에 3끼를 못 먹던 시절에 경제 발전을 하는 걸 보고 인권 탄압하는 걸 보고 그렇게 살아온 과정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는 사회에 나가서 저도 알게 됩니다. 제가 나온 대학은 세칭 말하는데요. 제가 운이 좋아서 들어간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스카이대라 그러죠. 그죠? 스카이대 중에서 한 곳을 나왔는데 운이 되게 좋았죠. 스카이대 들어갈 적에. 근데 그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중 인문계열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적에 관심 많이 가졌던 것은 고전 음악하고 뮤지컬인가요? 그때 뮤지컬은 나올 때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음악 잡지를 조금 읽다 보니까 그 동화 음악 잡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서 음악 잡지에서 당첨이 돼가지고 뭘 공모를 했더니 하나 주더라고요. 가서 보라고. 그게 이제 처음 본 게 칼맨입니다. 칼맨. 근데 어려워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 대학교 때는 제가 고학을 해야 되니까, 요새도 등록금이 한 350만원에서 500만원 하는데, 그 당시에도 한 20만원에서 한 40만원 사이 했을걸요. 하여튼 등록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한 물가 상승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기업 연봉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달 월급이 대학교 한 학기에 등록금이었으니까요. 그냥 당시에 우리 학생 입장이나 젊은 친구들한테 그 돈이 큰 거죠. 그래서 한 게 이제 그 당시에 전두환이가 본고사를 폐지시키고 학력고사를 갖다가 들여놓으면서 과외 금지를 시켰습니다. 대학생들에. 그래도 먹고 살고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몰래 과외를 뛰러 다녔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접한 곳이 강남입니다. 그 당시에는 강남이 어떤 데인지도 강남은 잘 사는 동네다 이렇게만 했었죠. 그래 이제 일주일에 한 2번씩 뛰었어요. 2명, 고등학교 1명, 중학교 1명 이렇게 뛰는데 주로 다닌 곳이 미도 아파트, 대치동 미도 아파트 있죠. 대치동 미도 아파트, 청실 아파트, 또 반포
지금 아주 개벽이 된 데 있죠. 반포구 잠실 주공. 거기 세 곳을 다녔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적에 유튜브를 방송할 적에 다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그 당시에 내가 그 잠실 주공에서 가르친 애기가 중학교 3학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강봉균이 아시죠? 강봉균.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때 경제기획원 장관도 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정치위원장도 하고 강봉균. 대단한 인재죠. 걔 애를 가르치게 됩니다. 걔 큰애를. 그 큰애를 가르쳤고 또 나중에는 그 미도 아파트 애를 또 가르치는데 미도 아파트 그 애 부모는 중견 사학과였나 봐요. 그럼 가면은 진수성찬이 차려지는 겁니다. 저녁을 먹으면은 먹고 가라 그럽니다. 학생 배고프니까 먹고 가 이러면은 저는 얼른 먹죠. 아니 그 학교 가봐야 애들하고 술이나 먹고 이럴 텐데. 그래 보면은 쉽게 말해서 육회 공군이 다 나옵니다. 밥 한 끼에. 뭐 새우도 생새우가 나오고 등심도 구워서 나오고 뭐 살치살도 구워서 나오고 그 뭐 야채도 희한한 거 제가 먹어보지도 못한 걸 한 15가지 정도 차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강남 생활을 갖다가 처음 접해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자리를 잡고서 강남에도 살고 그런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스카이대 중 하나를 들어가는데 이때 제가 대학교를 다닌 시절이 아주 격변기였습니다. 박정희는 죽고 전두환이랑 새 군부 세력이 등장하고 전두환은 박정희의 전체를 밟지 않겠다 해서 박정희보다 더 강한 강압 통치를 하게 됩니다. 뭐 3명만 모이고 5명 모이면은 뭐 짭새가 떴다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박정희 시대 때도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도 앞에 탱크가 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전두환 시절 초기에는 탱크를 진주시켰었죠. 계엄 당시에. 그때 박정희 시대 때 탱크를 처음 본 게 1972년 유신 때 우리 중학교 앞에 탱크가 와 있더라고요. 그때 제 친구 아버지가 중앙정보부 고위직이었어요.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야, 여명아, 너 내일 학교 안 나와도 되고 학교 나오면은 그냥 수업만 듣고 그냥 가야지 탱크 있다고 놀리지 말고 괜히 애들하고 휩쓸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난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벌써 중학교에 있는 애가 그런 정치적인 사건을 지네 아버지한테 이야기 듣고 친한 친구한테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난 그때 그 무지랭이였다니까요. 돈도 없지, 뭐 집안은 큰 거 안 좋지, 무식하지. 근데 그 쉽게 말해서 중앙정보부 고위공무원의 아들은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또 한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혜택그룹 있죠. 혜택그룹. 요새 무너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혜택그룹 아들이었어요.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 척박한 시기에 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우리 같은 순둥이들이 뭐를 합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과정이 뭐가 있겠어요?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은 생각이 확 바뀌고 사고의 진폭이 확 넓어지지 않습니까? 보는 책도 질이 다르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사회를 다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학교를 들어가서 한 이야기는 제 개인사 여명 소개 TV에서 2부에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걸 갖다 15분 이상 찍으면은 올리는데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고요. 바로 올리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